잠깐만요. 왜 도망가세요? 바로 며칠 전 대만의 한 번화가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은 늘 그렇듯 사람들이 붐비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가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보고 있었더니 뒤에서 한 남자가 막 소리치며 쫓아오더라고요. 여성들은 계속 뛰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남자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놓고 가셨잖아요. 중요한 물건 같은데. 이쯤 되니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졌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저를 포함한 행인들 모두가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결국 남자가 두 여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걸 본 여성들은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노트는 얼핏 보기엔 그냥 평범한 수첩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게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여성들이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한글 공부 노트예요. 드라마 보고 K-팝 듣고 우리가 배운 걸 다 여기에 적어놨거든요. 노트 안에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단어와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라마 대사부터 K-팝 가사, 한국 음식 이름까지. 그냥 한국 콘텐츠 팬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한글을 배우는데 온 열정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트요? 저희가 한국어를 배울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둔 거예요. 한국어로 직접 적어야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 제가 듣기엔 단순한 팬심 이상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자막 보면 되잖아요. 여성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글로 직접 읽고 쓰면 더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자막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데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대만에서 왜 이렇게 한글이 주목받고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만에서는 이미 한글이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죠. 요즘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게 정말 핫해요. 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 영화까지 전부 인기가 많아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글은 대만 사람들에게 자기 표현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한글로 제 이름을 적을 때마다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제가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달까요? 친구들끼리 한글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재미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면 우리가 더 멋져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단순히 언어를 넘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대만에서 단순히 유행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흥미로웠어요. 대만의 몇몇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대만어의 표기 체계로 도입하자는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글은 음성학적으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대만처럼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한글처럼 직관적인 문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대만은 전통적으로 한자를 사용해왔지만 한자는 배우기도 어렵고 표기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누구나 금방 익힐 수 있는 강점이 있었죠. 대만에서 한글 팬클럽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SNS만 뒤져도 한글 사랑 모임이나 K-드라마, 대사 연구회 같은 이름의 모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중 가장 활발한 모임이라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모임은 도심 한복판의 작은 카페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곳곳에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와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여성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애니. 대학생인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한글과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팬클럽의 회원들은 대만 각지에서 모인 20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모두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날 수업 주제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명대사 연습이었습니다. 애니가 칠판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해. 하지만 넌 군인이잖아.
회원들은 하나씩 돌아가며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사랑해 하지만 발음이 어색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모두 정말 열심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회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한글을 배우고 싶으세요? 단순히 드라마 때문인가요? 그러자 한 회원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워보니까 한글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회원도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그 안에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배울수록 더 빠져들게 돼요. 팬클럽 회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한글이 가진 표현력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가질 수 있더라고요. 사랑해요. 공손하고 진지한 표현. 사랑해. 가볍고 친밀한 느낌. 사랑한다. 담백하지만 강렬한 감정. 팬클럽 회원들은 이런 미묘한 차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서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요. 회원들은 한국어로 친구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한글로 포스팅을 하며 자기 표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한글 팬클럽에서 만난 애니와 회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한글에 담긴 감정과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들으면서 저도 한국에 꼭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운 한글을 써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애니의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원들은 드라마 속 촬영지를 걸으며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자신들을 상상하며 설레어했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할 때 한글로 말하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제가 먼저 가서 보고 올게요. 어떤 기분인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대만 팬클럽 회원들이 바라던 꿈을 대신 실현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고도 신선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보이는 간판들, 광고판, 그리고 표지판에 적힌 글씨들 모두 한글이었거든요. 여기선 내가 한글을 배운 게 정말 쓸모가 있겠구나. 작은 표지판 하나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는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자동 발권기 앞에 서서 표를 구매하는데 한글 옵션을 선택하고 보니 모든 메뉴가 익숙하게 느껴졌죠. 이렇게 쉬운 문자라니 한글은 정말 대단하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은 팬클럽 회원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곳 중 하나였죠. 궁궐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과 고즈넉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경복궁이구나.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이곳이 단순히 옛날 왕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에서 빠질 수 없는 체험이 있죠. 바로 한복을 입는 겁니다. 근처 대여점에 들어가니 전통 한복과 개량 한복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추천해줬습니다. 이 개량 한복은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로 디자인됐어요. 입기도 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세련된 드레스 같은 개량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기품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와, 정말 한국적인 매력이란 이런 거구나. 경복궁을 거니며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한복 정말 예쁘지 않아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웃으며 말을 걸었고 저도 한글로 짧게 대답했죠. 네, 정말 멋져요. 경복궁 관람을 마친 뒤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그게 참 반가웠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점원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한글로 주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커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만에서 한글 팬클럽에 다니면서 배웠어요. 우와. 대만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K-팝과 드라마 덕분에 한글이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더니 자신의 한국 여행 계획을 자랑스럽게 공유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한글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경복궁과 주변을 둘러보며 한글로 소통하고 한국의 전통을 경험하는 순간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대만 팬클럽 회원들이 왜 그렇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됐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팬클럽의 애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애니, 나 오늘 경복궁 다녀왔어. 한복도 입어보고 한글로 주문도 해봤어. 애니는 부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한글로 말하는 게 어렵진 않았나요? 처음엔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줘서 신기했어. 그리고 한글을 직접 쓰고 말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더라. 애니와의 대화는 다시 한글의 매력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한글과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한글이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문자인지 느끼셨나요? 대만에서부터 시작된 한글 열풍,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한글과 한국 문화의 매력은 단순히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고민 끝에 창제한 이 문자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꿈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저는 지인들에게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깊이를 느끼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한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